자, 봅시다. 자, 상가함수. 자, 상가함수라고 얘기하면 y는 fx라고 하는 fx 관계식이 이제 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상가함수라고 부를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정역으로 주어지는 x의 값이 실수 전체로 주어지는 게 함수의 특징인데, 여기서 삼각함수라고 했을 때 값을 대입해서 어떠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값을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저기 들어가는 x의 값이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값들이 되죠. 뭐 각의 크기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가 삼각함수란 말이야.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래프랑 조금 차이가 나요, 맞죠? 물론 각의 크기도 실수 전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지. 각의 크기는 우리가 여태껏 배운 거라고는 0도에서 360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일반 각으로 확장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의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각의 정의를 배웠어요.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맞지? 그래서 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도형을 말하는데, 각의 크기가 이제 요만큼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각도를 가져와가지고 각도기 딱 재가지고 몇 도인지 이렇게 쟀던 게 우리가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각도기를 가져와갖고 잰다는 것 자체가 이 각의 크기의 단위를 우리가 고대부터 쓰던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각의 크기 단위를 재었단 말이야. 60분법은 0도부터 한 바퀴 360도를 기준 잡아가지고 쓰는 각의 크기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각의 크기가 0도부터 360도까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각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즉 각의 크기가 360도보다 더 커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데, 자, 각의 크기를 잡을 수 있는 기준 되는 이 선을 우리가 각의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맞지? 이 각의 크기를 이만큼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위치 정도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딱 보면 각의 크기가 세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자,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47도다 이렇게 일단 치자. 그럼 얘가 각의 크기가 47도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360도밖에 제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47도가 아니라는 거야. 왜? 몇 도일 수도 있어? 407도일 수도 있잖아, 맞죠? 한 바퀴를 돌아오고 나서 47도를 더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767도일 수도 있잖아. 두 바퀴 돌고 47도만큼 더 가실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표시하는 각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도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60에는 붙였다라는 게 위치만 보고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바퀴가 회전되는지 모르겠지만 360에는 있겠다라고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야, 맞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각의 크기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제1 사분면, 2, 3, 4 사분면으로 표시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여태껏 일반각 같은 걸 모를 때는 제2 사분면의 각의 범위는 어디냐 했으면 90도부터 180도. 이게 제2 사분면의 각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 맞죠? 예를 들어 480도다. 480도라고 해도 어떡해? 480도면 한 바퀴 360도 돌고 120도만큼 더 갔으니까 480도도 제 2사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각 4분면의 각을 표시를 하면은 제1사분면이 0도부터 90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어떻게? 세타가 360n 플러스 0도부터 360n 플러스 90도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이 말의 정사는 맞죠? 마찬가지, 만약에 제3사분면의 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180에서 270도 사이인데, 이거를 360n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인데 3분의 세타하면 몇 4분면이냐라고 물어봤어. 맞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하면은 뭐 3, 4분면이니까 대충 뭐 한 200, 뭐 240도쯤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3으로 나누면은 얼마? 3으로 나누면 80도니까 제 1, 4분면의 각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맞죠? 그치? 근데 제 3, 4분면의 각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모두 가능해요. 360도 돌고 240을 더해줄 수 600도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맞지? 그럼 600도를 3으로 나눴어. 그럼 200도는 또 제 3, 4분면의 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각의 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에 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각을 쓰려고 하면 이게 너무 지저분해요. 막 이렇게 각을 뭐 저기 삼각함수 들어간 정형은 실수 전체니까 막 각의 크기가 막 1800도 이렇게 되면은 사인 1800도에 좀 보기가 안 좋나봐요. 꼴보기가 싫어. 뭐 2160도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자라고 해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각의 단위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 호도법은 진짜 딱 쓸 일이 뭐다? 삼각함수에서밖에 안 쓰는 각의 단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호도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떠한 부채꼴을 그렸는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경우에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은 무수히 많겠지만 다 닮으니까 각의 크기는 싹 다 같을 거냐 맞죠? 맞지? 이때 이 각을 재보면 대충 57점 몇 도가 나오는데 이때 이 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다 라고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호도법은 각의 단위를 라디안으로 가지고 있는 각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1라디안이 대충 57점 몇 도가 되는데 그러면 1라디안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60분법과 이제 호도법을 단위를 나누기 위해서 봐봐. 자, 여기가 한 바퀴가 몇 도? 360도잖아요. 맞죠? 360도일 때 자, 이 호의 길이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파이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맞지?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자, 세타라고 볼게요. 세타를 했을 때 그때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r이 되도록 하는 비례식을 만들어 볼 거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각의 크기에 호의 길이, 각의 크기, 호의 길이 비례식 성립하죠. 맞지? 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원주니까 2파이r이고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r, 즉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각을 세타라고 표시를 한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2파이r 곱하기 세타가 360도 곱하기 r과 같다. 그렇죠? 그럼 r 나누고 나니까 세타는 2파이로 나누니까 파이분의 180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이가 대충 얼마쯤 돼요? 3.14쯤 되잖아. 맞지? 그래서 3.14로 나누니까 대충 57.1 뭐 조금 하는 무리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하고 앞으로 각의 단위가 안 적혀 있으면 라디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1라디안이 몇 도랑 같은 거라고? 파이분의 180도랑 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죠. 파이라는 핵심인 거죠. 파이 라디안을 우리가 180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60분법의 각을 어떻게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걸 기준 삼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도를 60분법 호도법으로 나누겠다. 그럼 60도 하려면 어떻게 얘를 어떻게 나누기 3을 해야 되잖아. 맞죠? 60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파이 나누기 3에서 3분의 100 파이라고 라디안을 표시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1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냐? 60분법은 몇 도냐?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이 라디안을 뭐라고 180도로 했으니까 파이가 180도잖아. 맞죠? 그럼 180도라고 얘기를 하면 12분의 180이니까 얘는 몇 도? 15도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사유차저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직역도로겠죠. 사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갖고 가격 크기 알고 있죠?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 알고 있는 0,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1입니다. 맞죠? 코사인 이거 거꾸로 가지고 어떻게 2분의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0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0도는 0 나디아 그럼 30도는 180을 30으로 하면 6이니까 맞죠? 6분의 파이 45도는 180 나누기 45 맞지? 그 다음에 60도는 180 나누기 3 맞죠? 그 다음에 90도는 180 나누기 2 해서 이렇게 특수각으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호도법으로 표시되었을 때 이게 60분법으로 몇 도인지 그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인 60도 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쓴다면은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라고 해도 이게 2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어떤 느낌으로 나와야 되냐면 번역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번역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 일본 여행 갔다 치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못 하니까 맞죠? 일본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으면 한글말로 번역기 써가지고 얘기해갖고 아니면 써가지고 번역을 누린다고 해서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보고 대답을 해주고 그것도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호도법으로 가려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80 나누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럼 얘가 60도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성능 좋은 번역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동시 번역이 되는 수준으로 그냥 60도나 3분의 파이나 보통은 처음 할 때 그렇죠. 파이 라디안이 180이니까 3분의 파이 하면 180 나누면 60도네?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네? 이런 식으로 답을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쯤 됐으면 처음 할 때야 예를 들어 12분의 5파이다. 그러면은 사인 12분의 5파이를 구하려면 몇 도지? 파이가 180이니까 12분의 5를 곱하면은 15로 나누고 곱한 75도 하고 사인 75도를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나 지금은 보자마자 바로 75도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야. 어떤 식으로 12분의 파이가 15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5 곱하면 75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맞지. 그럼 예를 들어 3분의 2파이야. 그럼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3분의 2파이 바로 120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호도법으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 딴 건 없어요. 삼각함수를 표시할 때 정렬을 각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각을 몇 도 이렇게 숫자를 지저분하게 쓰기 싫어서 이 호도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수학적인 의미는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한테 그게 다거든요. 호도법을 삼각함수 말고 평생 쓸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고등학교 때 이후로 대학 가서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호도법을 더 이상 쓸 일도 없을 거고 아마 대학 가서도 한 5년 안에 다 까먹을 만한 내용이긴 하죠. 수학을 안 하면은. 자, 그래서 이 부채꼴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이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제한을 걸었으니까 추가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호의 길이의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의 크기가 R, 호의 길이를 L 이렇게 했을 때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도라고 안 적었어. 라디안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맞죠? 중학교 때랑 달라야 되겠죠? 자, 일단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죠? 부채꼴 호의 길이? 원래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죠?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라디안으로 바꿔서 정리하면 얘가 나왔다? R세타 이렇게 나왔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2분의 1 RL 이렇게 썼죠. 맞죠? 물론 이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썼지만 그거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맞죠? 2분의 1 RL 쓸 거고 왜 360 곱하기 S를 쓰지 않느냐라고 하면 L 뭐가 들어가 있다? 중심각의 크기 호도값 세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쓰면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사실상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공식이 있으니까. 되겠나? 자, 그래서 주어진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자, 유형들 한번 살펴보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동경의 위치, 자, 유형 1번, 자,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제 3, 4분면의 동경의 위치가 있는 각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3, 4분면의 각의 크기는 여기니까 맞죠? 어떻게? 180도에서
270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360n 플러스 180에서 360n 플러스 270 사이에 있는 각이 제 3, 4분면의 각이 되겠다라는 거죠. 맞지? 자, 그럼 420도. 420도면은 어떻게? 360도 돌고, 맞죠? 360의 배수를 빼버리면 되죠. 쉽게 말해서. 360도 돌고 60도니까 제 1, 4분면일 거고, 맞지? 자, 870도는 360도 두 번 돌면 720도잖아요. 맞죠? 그럼 빼고 나면은 150도만큼 더 돌아갔을 테니까. 맞죠? 제건 제 2, 4분면일 거고, 맞지? 1560도. 자, 1560도는 360도를 4번 돌면 얼마? 1440도까지 가는 거 알겠죠? 120도 남으니까 제 2, 4분면의 각일 거고요. 맞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자, 각의 크기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원래 각의 크기가 요렇게 시초선을 가지고 동경의 위치가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트로 재고 있으니까 이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각이라고 치면 반대 방향으로 1로 가는 각을 표시를 하는 음의 방향의 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50도는 각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갖고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맞지?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마이너스 720도 돌고 마이너스 30도를 더 갑니다. 맞죠? 맞죠? 마이너스 360, 720 해서 750까지 하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얘는 제 4, 4분면에 가리겠죠. 마이너스 750도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610 맞죠? 마이너스 1610은 마이너스 1440도가 어떻게? 360도를 뒤로 4번 돌고 맞지? 뒤로 4번 돌고 어떻게? 마이너스 170만큼 더 가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70만큼 더 갔으면은 한 요 정도 갔겠죠. 180에서 10도가 모자랄 만큼.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70도만큼 가게 되면 얘가 얼마만큼이다? 제 3, 4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음수를 일반각으로 표시를 하려면. 자, 여기서 일반각으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세타는 이만큼 세타의 각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양의 각으로 표시하거든요. 지금 내가 방금 적은 게 360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서 마이너스 170을 적었잖아요.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잘 안 쓰죠. 어떻게? 얘를 양수로 써야 되니까 360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고, 맞지? 여기다가 어떻게? 플러스 190을 하면 맞겠네요. 맞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360은 더하기 190으로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190도의 위치가 제 3, 4분면에 있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랬을 때 제 4, 4분면의 각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569번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이니까 여러 개가 나온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 4분면이면 90도에서 180이니까 90에서 180을 3으로 나누면 30도에서 60도니까 제 1, 4분면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일반각은 제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90도에서 180도가 아니라 뭐다? 360n 플러스 90 360n 플러스 180 사이에 있는 게 제 2, 4분면의 각일 테니까 맞죠? 여기서 n은 당연히 뭐다? 정수를 말하는 거죠. 회전을 했으니까 맞죠? 회전한 횟수 양수면 앞으로 음수면 뒤로 회전했을 테니까 맞죠? 자, 그러면 3분의 세타를 만들어주면 3분의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120n 플러스 30과 120n 플러스 60 사이에 존재하는 각이 3분의 세타의 각이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n은 정수니까 n의 정수 아무거나 대충 넣어볼게요. n이 0이면 어떻게? 30도부터 60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거죠. 제 1, 4분면의 각이 될 거고요. 맞죠? 그럼 n이 1이면 15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이거 제 2, 4분면의 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지? 그 다음에 n이 2면요 270부터 300까지니까 이거는 제 4, 4분면의 각이 될 수도 있어. 맞지? 그리고 이제 n이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360 더하기 30에서 60이니까 제자리로 돌아올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 2, 3만 반복해서 나오니까 3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없는 각은 아무리 용을 써도 제 3, 4분면의 각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유형 3번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계산 문제니까 익숙해지게 여러분들 바닥바닥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관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한 내용을 찾아보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문제에 잘 나오는 애도 아니기는 합니다.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초선을 X축, Y 좌표평면에서 각을 그릴 건데, 자, 시초선을 원점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으로 뻗은 각을 시초선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동경은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루고 있는 반직선으로 만들어진 각의 크기를 동경으로 두겠습니다. 자, 두 동경이 위치 관계를 얘기할 건데, 자, 두 동경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가 뭐부터 적어야 되지? 자, 알파 베타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각이 반대로 일직선 상에 놓여있는 경우를 우리가 두 동경의 크기 알파 베타가 일직선 상에 있다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알파라는 동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칩시다. 되겠죠? 그러면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 동경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일직선이 있다. 원점 대칭이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동경의 각의 크기가 얼마냐면 알파는 얼마만큼? 요만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베타가 이러면 시초선이 예를 잡는데 좀 베타가 이러고 있는 거는 요만큼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봐봐. 알파의 크기가 세타다. 이게 아니잖아. 맞죠? 알파의 크기는 뭐가 돼요? 360n 플러스 세타만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지? 그러면 베타의 크기는, 자, 봐봐. 여기가 세타면요. 여기 막꼭지가 있고 여기도 세타일 거 아니야. 각의 크기만 보면. 맞죠? 그러면 이만큼이 180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베타의 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80 더하기 세타꼴로 베타 크기라고 하죠. 맞지? 일반 각을 표시하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다? 360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베타의 크기가 요만큼, 알파의 크기가 요만큼인데 두 개가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빼면은 몇 도가 남는다? 180도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파랑 베타의 차가 몇 도다? 180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죠. 물론 당연히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360n이라고 하는 일반각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맞지? 맞죠? 알파랑 베타의 차를 구해보면 어떻게? 180이 남는 게 보이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이것도 처음 보면 헷갈릴 게 두 동경이 일치하면 그냥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예를 들어 여기가 40도야. 그러면 이 두 동경 하나가 알파가 이렇게 되는데 베타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 알파, 베타 일치한다. 그러면 이게 각의 크기가 같냐? 아니잖아. 40도인지, 400도인지, 760도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맞죠? 맞지? 다만 확실한 건 뭐다? 두 동경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는 360n 플러스 세타꼴로 동일할 거기 때문에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동경의 차가 뭐가 되겠다? 0도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맞지? 근데 0도라고 적으면 안 되죠. 왜? 0도도 역시 360n 플러스 0도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 대칭. 자, 두 동경의 X축 대칭. 그러면 예를 들어 알파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치자. 그리고 베타가 이 정도 그려져 있다 칩시다. 되겠죠? 그러면 알파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요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면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요만큼이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게 각 두 개가 X축 대칭이면은 요 각이나 각의 크기만 두 개가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파란색 각과 빨간색 각을 더하면 한 바퀴가 나온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뭐 두 각의 크기의 합이 어떻게 360도가 되겠다. 즉 360 n 플러스 360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360에 n 플러스 1 적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n은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임의의 정수 n이기 때문에, 맞죠? n이나 n 플러스 1이 어차피 같은 숫자 취급이는 거야. 뭔지 모르는 숫자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는 360n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얘랑 얘랑 똑같이 각의 크기가 표시되겠죠. 되겠지? 자, 마찬가지 두 동경이 y축 대칭입니다. 이번엔 y축 대칭.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있다 치면 다른 하나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게 y축 대칭은 이번에 어디? 여기랑 여기 같을 거고 여기랑 여기가 같이 나올 겁니다. 맞죠?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알파랑 베타가 두 동경이 y축 대칭이 된다라고 하면 알파가 이루고 있는 가격 크기가 시조선에서 요만큼이면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가격 크기가 요만큼이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이번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기가 알파 이루가 있는데 대칭되니까 여기도 가격 크기가 같겠죠.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위치 관계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더했더니 180도가 되겠네요. 맞죠? 되겠습니까? 이때는 그럼 뭐다? 두 동경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60 n 플러스 180도다라고 표시를 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외울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려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하나 추가가 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었다 여기서?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 대칭 정도 존재를 합니다. 맞죠? 잘 나오진 않지만, 맞지? 자,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 대충 빠르게 한번 찍고 갑시다.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알파라는 동경의 크기가 위치가 한 이 정도 있다 치자. 그러면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대충 베타가 한 이 정도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얘랑 얘랑 가격 크기 같을 거고 얘랑 얘랑 가격 크기가 같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가격 크기. 자, 알파가 요만큼의 가격 크기를 이루고 있고요. 맞죠? 베타의 크기가 요만큼이야. 됐죠?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딱 보니까 여기가 이 각이랑 가격 크기가 똑같겠죠. 맞지?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두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 알파랑 베타 두 동경의 크기 합은 90도가 되겠다. 당연히 일반각 360n 플러스 90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5가지 싹 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되겠죠? 자, 예를 들어 575번 볼게요.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위치의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세타가 한 요 정도인데 6세타가 6배 있는데 그 위치는 같대요. 위치가.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두 동경은 차이가 0도가 차이가 난다 이 말인 거죠. 맞지? 그래서 두 동경의 차이가 5세타인데 그게 0도가 되는 거죠. 360n 플러스 0도가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타의 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72n의 크기가 되겠죠.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몇 도? 72도도 되고 144도도 될 거고 216도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가게 크기를 뭐라고? 0부터 파이까지. 자, 호두법으로 적혀있네요. 맞죠? 파이는 몇 도? 180도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 이것도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360n은 360도가 뭐예요?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죠. 360도는 이 파이 라디안이 360도일 거냐, 맞죠? 이렇게 적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5분의 2n 파이 라디안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되겠죠? 됐지? 자, 그럼 n이 1일 때 5분의 2파이. 오케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맞죠? 됐지? 그 다음에 5분의 4파이.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가지겠네. 맞죠? n이 2일 때. n이 3이면 5분의 6파인데 이거는 파이보다 커졌으니까 탈락.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격 크기는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쵸? 그게 5분의 2파이랑 5분의 4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 각으로 치면 몇 도예요? 몇 도 이거? 72도, 144도죠. 맞지? 0부터 180도 사이일 테니까. 맞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네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동일시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냥 동시 번역 들어온 거 같은 느낌으로.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를 예를 들어야 되나? 뭐 영어가 익숙하면은 예를 들어 스카이가 보자마자 스카이가 영어 우리나라로 하면 하늘이지 하늘로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이면 스카이는 스카이로 바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맞죠?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 문제도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580번 가보겠습니다. 자, 각 3세타랑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그러면 각 두 개가 대충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자, 이게 얘랑 얘가 무슨 관계가 있다? 두 개 더하면 360도네. 맞죠? 그치? 그래서 3세타랑 5세타의 합은 뭐가 되겠다? 360n. 여기서 파이로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2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다? 4분의 n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 놓고 세타가 뭐라고? 0부터 파이까지라며. 그러면 여기 n에 정수 넣어서 될 수 있는 게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요. 자, 581번은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겁니다. 581번은 뭐다? y는 x를 대칭이니까 두 동경의 크기의 합이 뭐다? 자, 세타랑 4세타죠, 맞지? 자, 이게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은 이런 책이니까 두 개를 합하면 90도였잖아, 맞죠? 그래서 두 동경의 합이 얼마? 5세타죠, 맞지? 그게 우리가 일반각으로 적으면 360n 플러스 90도인데 문제에서 호도법으로 적어놨잖아, 맞죠? 호도법으로 적으면 돼요. 5세타는 자, 360은 어떻게? 2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타는 뭐가 돼요? 5분의 2n 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 되겠나? 저 조금 동분해서 이쁘게 적으면 10분의 4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되겠나? 자, 그랬을 때 0부터 2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세타가 몇 개있나? 0부터니까 1에 당연히 0 넣을 수 있겠네요. 0 들어가면은 10분의 1파이 되고요. 맞지? 자, 2 넣으면 어떻게 10분의 9파이 되고요. 맞지? 3 넣으면 10분의 13파이 되고 이러면 몇쯤 먹었나? 그 다음에 4하고 5부터는 안 돼요. 5 들어가면 10분의 21파이 2파이 넘어가 버렸죠. 맞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0, 1, 2, 3, 4, 5까지 가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부채꼴 한번 볼게요. 자, 5, 8, 2.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우리가 알던 문장으로 60분법으로 나타내면 120도다 이 말인 거지, 맞지? 자, 여기 있을 때 호의 길이가 얼마?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A, 넓이를 B파이라고 얘기를 하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이에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R 세타. 이게 호의 길이죠, 맞지? 즉, A 곱하기 3분의 2 파이를 했더니 4파이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그래서 A는 6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트로 되지만 여기 L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2분의 1 R L. 이거 바로 써버리면 되겠네. 그쵸?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니까 넓이는 12파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583은 한 문제인데 이거 의외로 이렇게 생각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이랍니다. 4분의 3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맞죠? 4분의 3 라디안. 그러니까 4분의 3파이가 아닌데 4분의 3으로 적으니까 뭔가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애들이. 호도법적 파이 들어가잖아, 대부분. 맞죠?
근데 4분의 3이라 적혀있는 게 각의 크기가 그냥 4분의 3 라디안인 거야. 대충 57점 얼마에 4분의 3배를 하면은 대충 뭐 40, 뭐 50도 좀 안 되는 그 정도 각의 크기라는 거죠. 4분의 3 라디안이 맞죠? 자,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20이래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봐봐.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이 호의 길이까지 다 더해서 둘레잖아요. 그쵸? 맞죠? 호의 길이가 20이란 말이 아니에요. 둘레는 맞지? 그래서 호의 길이를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다? 둘레가 20이니까 22 마이너스 2r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호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그쵸? 됐지? 그러면 부채꼴 호의 길이는 어떻게? r 세타 이게 호의 길이인데 그게 22 마이너스 2r이라고 풀어라고 하는 중1들이 푸는 1차 방식 문제인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585 한번 풀어보시오.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갖고 원이 지나간 부분의 넓이에 대한 문제 하나 조금 골치 아프죠. 맞지? 왜냐면 넓이 제한 문제 하려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직사각형을 부채꼴 나오고 직사각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니까 조금 귀찮을 수는 있기는 한데 맞죠? 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자, 뭐라고? 이 원이 여기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 원이 자 부채꼴과 접하면서 이렇게 굴렸더니 세 바퀴만에 P로 되돌아왔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원이 이동한 세 바퀴를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 바퀴 굴러간 거리는 뭐가 되겠다? 2파이 맞죠? 원의 둘레가 한 바퀴 굴러간 이동 거리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세 바퀴 굴려서 이동했단 말은 이동한 거리가 6파이다 이 말인 거지. 맞지? 무슨 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이동 거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굴러오면은 한 바퀴 굴러왔을 때 이건 2파이 맞고 이동을 했을 테니까. 맞죠? 되겠지? 그럼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자 여기가 반지름이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12 플러스 자 여기 r 세타 하면은 6세타가 여기 호의 길이가 될 거고요. 맞죠? 그래서 12 더하기 6세타를 하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인데 그게 세 바퀴 회전 이동 거리 6파이랑 같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타는 12 넘기고 6을 나눠주면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3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587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봐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삼각비를 하면서 문제 풀이를 할 때 제일 갑갑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진짜 많이 하던 거죠. 맞지? 책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가 4래요. 그래 놓고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웠으니까 빗변이 4니까 여기 A, B, C 해가지고 사인 60도가 4분의 BC니까 BC가 그러면 4 사인 60이겠네. 그럼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겠네. 이 실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답답하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너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 맞지? 이게 책에 보면은 풀이가 다 이렇게 적혀 있어. 해설지에. 그쵸? 이거 특수각들이란 말이야. 맞죠? 무조건 60도 30도 1대 루트 3대 2 와야 되고요. 맞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2 루트 3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이잖아. 맞죠? 저거를 책에 보면 다 풀이 그딴 식으로 적어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어. 그럼 당연히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주어진 조건이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18루트 3이래요. 18루트 3 여기가 18루트 3.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 18루트 3이라는 걸 1대 루트 3대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맞죠? 그렇지. 그럼 여기를 뭐 내 마음대로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A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곱하기 서로 2로 나누면 2분의 A 제곱 곱하기 루트 3 얘가 삼각형 넓이인데 그게 18루트 3이래요. 맞죠? 그래서 A 제곱이 36이니까 A가 얼마다? 6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6루트 3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죠. 맞지?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전체 삼각형, 자, 큰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이제 큰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 빼면 답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뭐 대표적으로 자 원뿔이 하나 등장하죠.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자 대충 그리면 모선의 길이가 9고 반지름이 3인 부채꼴입니다. 건널비 구하라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문제죠, 맞지? 부채꼴은 옆면 원이 이렇게 밑면으로 만들어지는 이 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건널비죠, 맞지? 자, 모선의 길이가 이 옆면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반지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넓이를 구하면 얘는 9파이예요, 그쵸? 반지름 3이니까. 그러면 이 중심과의 크기를 알아야지 넓이를 구할 텐데, 그게 몰라도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 이 원의 둘레인 6파이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r l과 같다 라고 해서 27파이가 이 옆면의 넓이가 되겠다. 답은 36파이.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지? 59번은 여러분 해보세요. 자, 접힌 부분이 어떻게? 접히지 않은 부분과 어떻다? 같은 모양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원의 일부분이잖아, 맞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접혔으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1대 2가 되니까 여기가 60도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그런 삼각형이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맞지? 그래서 이때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120도 3분의 2파이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문제죠. 풀어보세요. 자, 591번 보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뜨면 여기도 r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10이니까 여기가 10-2r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부채꼴의 넓이, 그럼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L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즉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5R 이렇게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식역도록 나오죠, 맞지? 2차식의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꼭지점을 잡고 찾는 겁니다. 왜? 이거의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렇게 생겨나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등장을 하겠죠, 맞지? R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의 분의 B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자, 593 바로 갈게요. 593. 자,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자, 이번엔 넓이가 9라고 부채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L이라고 두면 이게 2분의 1 RL 이게 부채꼴의 넓이잖아, 맞죠? 이 넓이가 얼마가 될 때? 9가 될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둘레는 뭐야 그러면? R 두 개랑 L 됐을 때 이거의 뭘 구하자?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2R 더하기 L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RL이 9니까 여기서 L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R분의 9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맞죠? 됐지?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뭐라고 해?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인데 2R 플러스 L 대신에 뭐를? R분의 18이라고 써주면 반지름의 길이 R이니까 양수죠, 맞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36으로 일정하니까 뭐가 가능해요? 2루트 AB 해가지고 현수기하 평균으로 최소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12 간단히 정리가 되죠, 맞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하함수 들어가 볼 건데 상하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하함수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중3 때
이미 배웠던 내용. 자, 중3 때 뭘 배웠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4분의 1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뭘 배웠었냐면, 자, 이 세타에 대해서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가 1이다라는 게 변하지 않을 거냐,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점을 가지고 이렇게 초선의 발을 내리면 요거분의 요게 사인 세타잖아, 맞죠? 그럼 사인 세타가 1분의 2거니까 요 길이를 뭐라고 하자?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저기 여기가 요만큼의 길이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지? 탄젠트는 뭐였어요? 탄젠트는 이렇게 4분의 1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만난 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했죠. 왜? 요거분의 요거 해도 탄젠트 세타 맞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요거분의 요거 해도 어차피 닮은 미이기 때문에 b가 탄젠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1이니까 1분의 요거에서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거 중3 때 배운 내용이죠.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3 때 배운 거는 4분면 그려놓고 제일 4분면에만 그림을 그렸어. 근데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듯이 이제부터 각은 우리가 삼각비 배울 때 90도밖에 없었지만 90도보다 큰 각들이 등장을 하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삼각함수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가 이렇게 적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정역을 가지는 건 삼각함수의 정역은 각의 크기니까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이 x, y라고 두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y, 요만큼의 길이를 x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각의 크기가 뭐냐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될 거고, 사인 세타는 이거 길이 r이죠. r분의 y라고 얘기를 할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세타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값이 딱 세상에 하나만 존재를 할 수 있는 대인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삼각함수의 값이 우리가 삼각표에서 배웠듯이 양수만 나오냐? 그게 아니죠. 왜?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x랑 y의 좌표는 부호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제1사분면의 각에서는 x랑 y랑 r 전부 다 양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다 양수가 돼요. 근데 자, 제2사분면으로 가는 각이라 칩시다. 그럼 여기가 x, y겠죠? 그럼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될 텐데, 자,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 세타면 r분의 y예요. 자, r분의 y 맞죠? 그럼 이거는 양수가 맞아요, 맞지? 근데 잘 봐. 코사인 세타. 자, 이만큼을 세타를 했을 때 삼각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만큼의 각이 삼각함수는 r분의 x가 코사인 x가 되는데, 여기서 x는 제2사분면에 존재하는 음의 값이라는 거야, 맞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는 음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탄젠트 세타도 x분의 y인데, x가 음수, y가 양수니까 음수분의 양수하면은 탄젠트 세타도 음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삼각함수는 딱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했어요. 각의 크기에 대한 계산 방법을 두 가지.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각 4분면에서 양수가 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all, 사, 탄, 코. 무슨 말? all 전부 다 사인, 탄젠트, 코사인 각 4분면에서 제1사분면에서는 모두가 양수, 제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제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제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나머지는 음수다 이 말인 거죠. 이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하다 했죠. 각의 크기를 재는데 되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로만 계산을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뭐 사인 120도를 구하라. 그럼 120도를 구하면 여기 기준이니까 120도 그리면 이걸 구해라 이 말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려놓고 생각하라고. 그냥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냐? 60도죠, 맞지? 그럼 이거는 그냥 뭐를 찾아란 말이에요? 사인
60도를 찾아라 이 말이고 2분의 루트 3이야. 다만 뭘 봐야 된다. 위치를 보고 부호를 결정하라는 거죠. 제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탄젠트 뭐 315도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럼 315도 생각을 해보면 180도, 270도, 45도 가서 이게 31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딴 거 필요 없고 X축과 이루고 있는 가격 크기만 봅니다. 몇 도? 45도. 그럼 이거 탄젠트 45도의 값을 찾아란 말이에요. 그렇지. 탄젠트 45도는 얼마? 1이란 말이야. 맞죠? 다만 몇 사분면이니까 315도가? 제 4사분면이죠. 제 4사분면에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는 뭐다? 마이너스겠네. 이렇게 답을 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맞죠?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계산을 하라는 거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되겠지? 그래서 가격 크기가 나오는데 뭐 위치가 뭐 동경이 뭐 P가 마이너스 5,10 이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길이만 재세요. 길이만 재서 값만 찾고 부호는 나중 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봐봐. 자, 594번. 자, 1.5랑 P가 6,-8일 때 동경 OP가 나타나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6,-8이면 한 좀 있겠네. P 그럼 OP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여기 얼마지? 6, 8 3대 4대 5니까 여기가 10 되겠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높이니까 요거겠지. 그러면 10분의 길이가 좌표가 마이너스 8인데 이지를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되겠죠? 그냥 어떻게? 세타가 뭐든지 간에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그냥 X축과 이루고 있는 가격 크기에 대해서만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10분의 8이 됐고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6이 됐고 탄젠트는 6분의 8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부호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몇 사분면이니까. 제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양수예요. 나머지 음수 붙여서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계산이 편하려면. 이해되겠죠? 무조건 X축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예를 들어 596번. 자, 이건 좀 예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 자,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제 2사분면의 가격의 세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원래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가격이니까 세타를 요만큼 표시했을 때 여기 위에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이 값이 3분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A라고 두면 여기가 3A라고 두면 여기가 A가 돼야 되겠네. 길이가. 그럼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3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A, A 이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원래 푸는 방법이. 맞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든 뭐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 나오려면은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해. 그냥 몇 사분면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나중에 결과만 보니까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뭔데요? 루트 10분의 1일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부호만 정해주면 되잖아. 몇 사분면인데 2사분면이면 뭐는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겠죠. 맞지? 그래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빠르게 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똑같이 적용시키는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 문제인데, 자, 가로, 세로가 각각 4,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가로, 세로 2. 자, 그러면, 자, 여기의 길이가 얼마? 1, 요 길이가, 여기가 2, 1. 그럼 요 길이가 루트 5만큼 나오는 삼각형 보이죠? 맞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자, OA가 나타내는 거. OA가 어딨냐면, 요거예요, OA. 자, OA가 나타낼 때, 이 값을, OA. 요만큼의 가격 크기를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OC. 자, OC가 나타내는 값은 요거예요. 요만큼.
이만큼의 OC가 나타나는 각인데 이때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사인 알파, 아이고,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이렇게 되니까 좌표를 몇 콤마 몇 찍어갖고 부호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이 얘를 구하라 하던데 얘를 구하라 하는데 다 무시하라고 그냥 무조건 뭐를 찾아라고 그냥 x축과 이러고 있는 가계 크기만 보면 됩니다. 맞죠? 됐지? 자, 그럼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서 적응되지.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그냥 루트 5분의 1과 루트 5분의 2 이게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예요. 그쵸? 됐지? 부호만 2, 4분면이니까 얘만 많이 붙여주면 되겠네. 그쵸? 됐지?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다 필요 없고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요 각으로 보라 그런 거야. 맞죠? 그럼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니까 자,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 베타의 크기가 위치가 4, 4분면에 있으니까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 이렇게 적분이 대마하면 되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상문제인데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단순 계산만 하는 문제니까 자, 보세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4라는 원 위에 y는 4 그어놓고 만난 점을 각각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만큼의 가계 크기를 알파, 요만큼의 가계 크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하자 했습니다. 우리한테 알파, 베타는 얘들이 아니라고 해놨죠. 알파는 요만큼이 알파고요. 그쵸? 우리가 구하는 베타는 요만큼이 베타의 크기가 이거는 삼각형이다. 이 말이다. 맞죠? 됐지? 자, 사인 알파 구하랬으니까 뭐다? 요 부분은 요거죠. 자, 요 길이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10이고요. 맞지? 됐죠? 자, 그리고 얘가 y는 3과의 교점이니까 y가 3이 되려면 x제곱 1대로 x가 풀마 1이죠. 맞지? 필요 없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좌표가 y는 3이니까 여기가 길이가 1 되겠죠. 맞지? 됐죠? 뭐 대입하고 자 씌워도 지금 당연히 맞죠?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얼마인데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3이란 말이야. 그쵸? 되겠지? 부호는 제 2, 4분면이니까 양수 되겠고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 길이가 3이야. 됐죠? 요 길이가 2루트 6이죠? 큰 거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3이라며. 그럼 여기는 24 빼고 루트 15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베타는 얼마만큼? 2루트 6분의 루트 15 이게 코사인 베타란 말이야. 맞죠? 되겠지? 그리고 이게 제 2, 4분면의 각이네?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 이게 답인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어렵게 푸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부호. 부호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사탄코가. 보자, 뭐 예를 들어 대표 문제를 보면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양수,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음수. 동시에 만족하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곱해서 0보다 크면 부호가 같단 말이죠. 둘 다 풀풀이 되던가 둘 다 마마가 되던가 1, 4분면이 되던가. 맞죠? 둘 다 마마가 되는 경우가 3, 4분면 맞죠? 됐지?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건 제1 아니면 제3, 4분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예요. 맞죠? 코사인이 플러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제4, 4분면이고요. 맞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경우, 즉 탄젠트가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되는 게 제3, 4분면이죠. 맞지? 얘가 될 수 있는 게 4, 3, 4분면 둘 중에 하나죠. 맞지? 동시에 만족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답은 제3, 4분면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다 이 말인 거고요. 그렇지? 자, 상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603번. 자, 사인 세타가 음수래요. 탄젠트 세타가 음수래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4, 4분면의 각이겠네요. 맞죠? 사인이랑 탄젠트가 음수인 부분 제 4, 4분면 맞죠? 됐지? 자, 그랬을 때 옳은 거. 자, 1번. 사인 곱하기 코사인. 자, 사인 코사인.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니까 맞죠? 곱하면은 음수가 돼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그렇지? 2번. 자,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인데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 나와야 됩니다. 자, 틀렸고요. 3번. 자, 코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자, 2분의 세타는 아까 해야 되죠. 자, 제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서 세타가 270도랑 60도, 이거 270도랑 360도 사이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자, 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270도랑 360도 사이가 아니라 360n 플러스 270도, 360n 플러스 360도 사이가 제 4사분면의 각이니까, 맞죠? 우리가 찾는 2분의 세타의 각의 크기는 180n 플러스 135와 180n 플러스 180 여기 사이에 있는 게 제 2분의 세타의 각의 크기 위치라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세타가 단 뭐라고? 0도부터 360도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음수니까 내고 0 넣으면 몇 도? 135도부터 180도 맞지? 2 넣으면 어떻게? 360도니까 똑같네, 맞죠? 맞지? 135도부터 180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어떠가 되고? 1 넣으면은 315도부터 360도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위치한 각의 크기가 135도부터 180도. 이건 제 2사분면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제 4사분면. 얘들아, 이거 일반각 표시하면 되나? 이거 일반각 표시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정상이죠. 왜냐면 이게 0도부터 2파이까지 제한을 걸었잖아, 맞지? 일반각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맞지? 아, 쏘리. 그래서 이거 일반각을 왜 쓰고 있네? 0도부터 2파이까지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쵸? 그러니까 0도부터 2파이까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타의 위치는 그러면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이거밖에 안 되죠, 맞지? 일반각이 아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2분의 세타는 어디?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 즉 135도부터 180도까지 제 2사분면의 각밖에 안 나오죠, 맞지? 일반각 아닙니다, 이거 맞지? 그래서 제 2사분면의 각이니까 이거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자, 사인 2세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2세타 하면은 3파이부터 4파이 사이잖아, 맞지? 3파이부터 4파이까지면은 180도에서 360도면 제 3, 4를 다 포함하고 있네, 맞지? 그럼 사인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라고 할 수가 없죠, 맞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면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맞죠? 이거는 제 3, 4분면이죠, 맞지? 제 3, 4분면이면 탄젠트는 양수여야 되죠? 음수를 했으니까 5번 틀렸네, 그치?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갑시다.